제가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더라도, 제가 아무리 임상 경력이 좋더라도, 제가 아무리 석사 성적이 좋더라도 제가 탭스라는 자격 요건이 되지 않으면은 지원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탭스 점수는 저한테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낮춰서 공부를 했었었고, 실제로 목표를 달성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시험이었는데 이제 회사에서 점수가 나오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설텍스 장학생 김리아입니다. 저의 직장은 현재 경기도에 있고 중환자 간호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과정을 22년도에 졸업하고 현재는 박사과정 지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석사과정 입학 당시에 탭스 점수는 2년이 지나서 만료가 되었고 박사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탭스 점수가 필요했습니다. 탭스 시험은 실제로 어려운 단어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컨설탭스 수강 전에는 탭스처럼 어려운 단어를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터넷 강의를 등록을 해서 부끄럽지만 단어만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렇게 단어만 보고 시험을 본 22년도 첫 탭스 시험 점수는 286점이었습니다. 커트라인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점수였고 저의 공부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탭스 시험을 보고 온 당일날 다시 탭스 공부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탭스 강의를 여러 가지 찾아보게 되면서 느낀 점은 토익과 다르게 탭스 강의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은 탭스 시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검증된 곳에서 공부를 해야 됐었고 여러 수강생들의 후기를 읽어보고 선생님들의 여러 샘플 강의를 읽어보고 실제로 서울대 선배들의 조언을 얻어서 구한 곳은 컨설탭스였기 때문에 컨설탭스에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컨설탭스를 수강하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진 공부법은 문제은행식의 양으로 공부를 승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탭스라는 시험은 토익이나 수능 영어처럼 문제은행식에 흔히 말하는 양치기가 통하지 않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고 컨설탭스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는지, 실제로 오답률이 높은 선택지를 어떻게 걸러내면 되는지,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이렇게 방법론 위주의 강의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 하나하나의 메모리 되기보다는 한 걸음 뒤에서 숲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강의였습니다. 독해는 제 이번 시험 영역에 가장 큰 효자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컨설탭스를 수강하게 되면서 달라진 그리고 효과를 많이 본 공부법은 크게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익숙한 의학이나 간호학 주제가 나오더라도 절대 기뻐하지 않고 선입견을 절대 개입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제가 싫어하는 주제인 공학, 기계, 물리 같은 경우가 나와도 절대 슬퍼하지 않고 문제는 문제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침착함입니다. 저는 원래 첫 번째나 두 번째 문장을 읽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답으로 바로 갔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문장을 다 읽고 답으로 가는 것이 정답 같은 오답에 빠지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강의를 다 듣고 나서 복습할 그리고 나의 논리를 정리할 시간을 꼭 주십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데 제가 왜 이 정답 같은 오답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논리를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논리를 정리가 돼야지 다음 문제에서도 똑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청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 수능에서도 가장 약했던 영역이고 탭스에서도 가장 약했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컨설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해 반, 청해 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유형에 따라서 독해 청해, 독해 청해, 독해 청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편식이 심한 사람들도 균형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나간 것에 얽매이지 않기입니다. 청해 같은 경우는 독해와는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나간 단어들에 대해서 내가 못 들었다고 그 단어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다음 단어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거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세 번째로는 기호화해서 기록하기입니다. 가령 동그라미라는 거를 기록을 할 때 동그라미 4글자를 기록을 하는 시간보다 원 하나만 그리는 게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해에서는 기호화해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독해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다 푸시고 나면은 자신만의 논리를 정리할 시간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반드시 내가 어떠한 오류를 범했는지 꼭 정리를 하는 것이 나중에 시험에서 그 논리의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컨설탭스를 수강하기 전에 어려운 단어들만 많이 외우고 갔었는데 실제로 컨설탭스에서 제공해주시는 단어들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단어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실제로 쓰이는 예문들이나 연동되는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새롭게 알게 되는 뜻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 단어들을 위주로 많이 외우고 들어갔었고, 실제로 문법 같은 경우도 독해나 청해 중간에 이제 문법 강의들을 해주십니다. 실제로 저는 시험 보기 전에 문법 강의를 다 듣고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법이 정말 잘 풀렸었습니다. 그래서 단어나 문법 같은 경우도 컨설팁스에서 제공되는 정도만 해주시면 충분히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탭스에 대한 저만의 팁은 이재일 선생님께서도 강의에서 언급하셨다시피 시험 접수는 꼭 해두셔야 됩니다. 제가 이 강의를 다 완강을 하고 내가 이 탭스라는 공부를 다 완벽히 한 다음에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시험을 꼭 보셔야 되고, 매 회차마다 시험의 난이도는 다 다르고 저한테 맞는 시험이 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차에 시험들은 다 접수를 하시고 꼭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이 커트라인을 통과했으면 그 이후의 시험은 취소하시면 되니까 꼭 모든 시험은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저만의 팁입니다. 2년 전에 석사과정을 지원했을 때의 점수는 커트라인보다 3점 높은 점수였었습니다. 완전 커트라인에 걸친 점수였었고, 크게 그때는 탭스를 공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으로 컨설탭스를 수강하기 전에 이번 연도에 본 시험도 약간의 놀부심보로 그래도 커트라인에 걸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커트라인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286점을 맞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더 간절함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더라도, 제가 아무리 임상 경력이 좋더라도, 제가 아무리 석사 성적이 좋더라도 제가 탭스라는 자격 요건이 되지 않으면은 지원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탭스 점수는 저한테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낮춰서 공부를 했었고, 실제로 목표를 달성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시험이었는데 이제 회사에서 점수가 나오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탭스 시험장에 가게 되면은 학생들보다는 이제 직장인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모두 다 피곤하고 또 야근을 하실 수도 있고 회사에서 회식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친구와의 약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설탭스에서 제공해주시는 2, 3주 안에 끝내는 커리큘럼은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이 이제 기준이기 때문에 절대로 직장인분들은 좌절하지 마시고 본인만의 목표를 꼭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만의 목표를 꼭 세웠는데, 평일 같은 경우에는 꼭 하루에 한 강은 듣기,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두세 강씩 듣고 꼭 복습하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회사 갔다 온 날은 너무 졸리더라도 꼭 한 강은 졸면서라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고 실천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장인분들 회사뿐만 아니라 공부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모두 다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직장을 다니시니까 본인만의 루틴을 챙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루틴, 본인만의 목표를 꼭 세우시고 꼭 주말에는 꼭 탭스 시험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11월에 박사 과정에 지원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해당 영상에 꼭 댓글 남기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목표하시는 거 다 이루셨으면 좋겠고, 올해 상반기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올해 하반기도 저희 모두 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